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엊그제가 한식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조상님을 찾아 이제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옛날엔 문중이 산 같은 데 산소가 있어서 이렇게 꼬불꼬불 산속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수목원이나 납골당에 모신 분들도 많아져서 좀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어릴 때는 어른들 따라가지고 산에 갔다 성묘하고 싸가지고 한 그 음식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최근에는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요즘은 또 음식 대신에 꽃 같은 거, 꽃다발 가져가서 이렇게 놔두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식목일이랑 한식이 같이 있어서 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한 얘기들을 이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 공개해 주실 우리 네 분의 귀한 만신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비공 선생님, 네. 청명이나 한식 때 조상님 묘를 다녀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한식 때는 조상의 묘를 찾아 술과 과일 그리고 떡 같은 걸 준비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던 풍습이 있죠. 특별히 이 시기에 가는 것은 아무래도 겨울 동안 헐었거나 훼손된 봉분 같은 걸 보수하거나 잔디를 입히기 좋을 때라서 한식 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진바이 보사 선생님, 저 네. 어릴 때 보면 그 묘 위에 올라가서 뛰는 아이들도 있었었거든요. 저는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그럼 묘지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봉분에 올라가 뛰거나 두드리거나 훼손을 한다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악을 듣거나 같은 것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초나 향을 켜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일반인은 올라가셔서 무속 행위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부연 선생님, 그 밖에 성묘를 갈 때 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또 특별히 있을까요? 묘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죠. 네. 그 묘 근처에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이제 산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상님들이 그게 집인데 네. 거기서 사진을 찍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좀 예의에 어긋난 거죠. 아. 그래서 다른 묘를 찍는 것도 안 됩니다. 남의 묘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는 순간에 또 영혼들이 또 뭐 이렇게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묘시는 반드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치는 게 좋고, 성묘를 하고 묘지를 떠날 때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어.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도 따라온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장례 기간에는 검은 옷을 입어야 예의지만 성묘 갈 때는 검은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하고 이제 사진 찍는. 맞아요. 네. 기념사진. 네,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 그동안 이제 한식 때나 고인의 기일 때 산소도 찾아가고 제사도 잘 지내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탈이 좀 나기도 하나요? 그렇죠. 나요? 예전에 자주 산소에도 가고 제사도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끊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무속에서는 제사가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의미이기도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 조상이 노하겠죠. 네.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조상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속인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직접 들으니까 귀에 쏙쏙 막 탁 박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 말도 있잖아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또 괴담은 우리 만신 선생님. 맞아요. 네. 네, 더 강렬하고 더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이십니다. 안전바이 부살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잘못된 길잡이, 가짜 무당이 만든 비극,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금기된 기록.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요. 지금부터 잘못된 무당을 만나 인생이 꼬여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진수 씨. 그는 최근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야, 진짜 비결이 뭐야? 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야, 나도 너처럼 인생 역전 좀 해보자. 어? 비결? 뭐 딱히 없어. 그냥 뭐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까? 야, 돈 벌더니 그냥 사람이 변했어. 사실 진수 씨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방이 막힌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딱 한 달만 쓸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금 문제로 부도 직전인 진수 씨의 회사. 그때 진수 씨에게 한 여자가 다가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누구세요? 저 점 같은 거 안 봐요. 분명 절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연락처인가 봐요, 맨호. 갑자기 다가와 이상한 말을 하고 쪽지만 주고 떠난 여자. 여자가 준 쪽지에는 연락처와 신당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죠.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부두 위기. 하지만 오늘도 진수 씨의 눈앞은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진수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기 위해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제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했죠? 그냥 답답해서 와본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혔네요. 하지만 곧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3일만 버텨보세요. 이거 가져가요. 그러면 또 날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 부적을. 네, 대표님.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후 무당의 말처럼 진수 씨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히 만난 무당 또한 진수 씨의 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생겼죠. 선생님, 저 이번 계약 꼭 성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진수 씨는 신가물이 있어서 이 풍파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눌러줘도 앞으로 사업은 문제 없을 거예요. 뭐든 할게요. 뭐든 할게요. 도와주세요. 오, 이제 완전 신뢰하네요. 완전. 진수 씨는 부적이든 굿이든
무당의 말이면 무엇이든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들였음에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죠. 기운이 세서 누르는 게 쉽지 않아요. 몇 번 더 굿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그럼 이번에는 비용이 얼마나? 하지만 이젠 자신의 노력보단 무당의 기도를 믿는 진수 씨.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굿값을 치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닿기에는 정성이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진수 씨의 사업. 야, 내가 적당히 하랬지. 야, 굿한다고 이 사채까지 쓰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는 선생님이 무조건 풀린다고 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지? 결국 진수 씨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진수 씨는 분노한 상태로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이상하게 텅 비어 있는 신당. 그 순간 진수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기인가? 그러니까요. 이봐요. 당신도 속았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무당 아니에요. 그 제대로 신내림조차 안 받은 가짜라고요. 자신의 기가 너무 세서 신내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자만에 빠져있던 가짜 무당. 사실 그녀의 몸주가 된 건 신이 아니라 떠돌이 귀신인 허주였는데요. 귀신인 거죠, 귀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그녀는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신당을 차려 점사를 보고 굿을 해왔던 거죠. 그동안 진수 씨가 의지해왔던 건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허주가 내뱉는 헛공수였던 겁니다. 얼마 후 이 가짜 무당은 벌전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길잡이인 줄도 모르고 쉽게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가려 했던 진수 씨. 결국 그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무당에 속아 파멸의 길을 걷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영상 속 가짜 무당처럼 허주를 모셔도 점사를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예. 옛날하고 참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지금 살아가는데 신의 가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묘지가 없어졌어요. 뭐 그렇죠. 네, 조상의 묘를 이제 거의 다 70~80%는 다 파묘를 하죠. 네. 파묘해서 뭐 수목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납골당으로 모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묘를 쓴 이유는 망자의 집을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혼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파헤치다 보니까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이제 자손들이 후대에 가짜 무당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허주는 인간의 과거사나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훑어볼 수는 있습니다. 짧은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마치기도 하죠.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비방을 하거나 굿을 주관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굿을 하면 오히려 잡기만 더 불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내담자의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좀 그런데 그 점을 보러 갔을 때 네. 어떤 무당을 조심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 이 세계에서는 금기가 되는 게 있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장 굿하지 않으면은
너희 자식이 죽는다. 보스로. 사실은 저희가 모시는 신령님들 전에서는 생로병사는 일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는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또는 사고가 나서 대가 끊긴다며 겁부터 주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의심하고요. 네네. 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거액 요구입니다. 거액을 크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실과 계보입니다. 제대로 된 신내림을 받았는지, 또 누구에게 신내림을 받으면 저희는 법당을 물려받았는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한 점안식을 신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신내림을 신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요. 네. 그럼 제대로 된 신어머니를 만나 신내림을 받았는지, 또 누구에게 법당을 물려받았는지, 또는 신보무가 불분명하고 평소 행실이 사기꾼에 가깝다면 신의 제자가 아닌 것은 100%입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께서 네. 또 세 가지 꿀팁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이제 점을 볼 때 종종 네. 듣는 단어죠. 이 신가물이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점집에 가시면 당신은 정말 신가물이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가물이라는 신의 기운을 남들보다 더 강하게 타고난 거예요. 네. 또는 일종의 영적인 유전자나 혈통 같은 태생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신가물이 강한 경우엔 자연 만물이나 사람들의 과거 또는 속마음을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가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가물은 그저 남들보다 예민한 영적 안테나를 가진 것이지요. 사기꾼의 혀는 뭐 달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항상 맞습니다. 달달한 이야기만 해줘서 네. 상대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지금까지 가짜 무당으로 인해 인생이 파탄난 이야기를 들려주신 안전바위보살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네,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부연사 선생님이십니다. 부연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내 아이를 숙주로 삼은 망자의 슬픈 복수. 부연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믿지 못할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돈이란 때론 피를 나눈 형제조차 피를 부르게 만드는 잔혹한 존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긴 업보가 향한 곳이 작고 어린 생명이라면 너무나 끔찍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의 괴담 시작합니다. 어린 딸 지민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애가 어디 간 거야? 아까부터 안 보이네. 지민아. 다행히 지민이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야, 여보, 지민이가.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지민 엄마가 이렇게 놀라게 된 걸까요? 지민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술 한잔 하는 거지. 왜? 놓치게? 무슨 상황이죠? 도대체 지민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착했던 지민이가 유독 아빠에게만 거칠게 대하고 공격성을 보였거든요. 지민이는 아빠만 보면 괜히 시비를 거는 아저씨들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돈 많으면 쳐봐. 아, 참. 돈 많지? 부모님 재산 혼자 다 꿀꺽해서 돈 많지. 아니 뭐? 아니 뭐라고? 게다가 지민이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만 했는데요. 특히 돈에 관해서
이상한 말을 종종 했습니다. 병원 가봐도 소용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점집에 갈까 해요. 그 용하다는 거 소개받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 점집 같은 데 데려가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저렇게 애가 저러면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지민 엄마는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딸 지민이보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지민 아빠의 모습이 더 의아하고 의심스러웠거든요. 한 번은 지민이가 아빠 지갑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나이를 처먹었어도 돈 욕심은 변하지 않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 밝히더니 변한 게 없어. 야, 소름이네요. 딸이 너무 걱정된 지민 엄마가 결국 저를 집으로 오게 했고 지민이를 보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몸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구슬해서라도 우리 지민이 좀 살려주세요. 얘 귀신 쓰인 거 맞죠? 엉뚱한 사람 데리고 구태봤자 소용없습니다. 어떡하냐 그럼. 이 모든 건 다름 아닌 지민 아빠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민 아빠와 동생인 영규 씨는 전부터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남몰래 트러블이 컸는데요. 형, 내 목 좀 달라고. 노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조금만이라도 줘. 니까짓 게 사업을 알아?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자코 있어. 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영규 씨는 형의 바지 끄덩이를 잡고 사정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 집에 남은 방 많으니까 술 취했으면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자고 가. 아이고. 영규 씨는 형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결국 이날 영규 씨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모든 건 지민 엄마가 지민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던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지민 아빠는 가족이 없는 사이 동생 영규 씨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민 엄마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 삼촌 2주 전에도 집에 와서 지민이한테 용돈도 주시고 놀아주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영규 씨는 목숨을 끊고 나서 얼마 뒤 복수하기 위해 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규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형인 지민 아빠는 반성하지 않았고 한많은 이 원호는 기어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맙니다. 지민 아빠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는 곧 지민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지민아 안 돼. 죽으면 안 돼. 야, 영규야, 내가 잘못했다. 지민이는 좀 살려줘. 늦었어, 형. 그러나 지민이는 끝내 자기 몸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규 씨가 그러지 않은 것이었죠. 삼촌인 영규 씨는 차마 사랑하는 조카의 목숨을 가져갈 수 없었고 비로소 형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만 다행이네요. 지금은 부모님 재산으로 동생 영규 씨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유기견 보호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부른 업보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빌려 가장 잔혹한 복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진 욕심의 무게가 사랑하는 가족을 벼랑 끝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처럼 어른의 영혼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아이의 영혼이 어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어떤 쪽이 둘 다 위험하겠지만 야. 어떤 쪽이 더 위험합니까? 이거는 고민할 가치도 없이 일어난 일인데
어른 연가가 아이 몸에 실리는 거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겨우 싹을 틔운 여린 나무에 커다란 바위를 올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맑고 방어막이 없고 얇아요. 네. 이런 아이들한테 그 좁고 연약한 몸 안으로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원한까지 맺힌 어른의 거대한 은기가 치고 들어온다고 치면 아이의 그 조그만 양기는 순식간에 잡아먹히고 말죠. 그렇죠. 예, 반대로 아이 영가가 어른 몸에 들어가는 건 물론 이것도 기운이 섞이니 좋진 않지만은 어른은 이미 다 자란 육신과 강한 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어요. 이번 사례처럼 약한 아이를 숙주로 삼아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어른 망자의 집착은 무속에서도 가장 질이 나쁘고 무서운 법입니다. 있을 수 없지. 네, 그리고 결국 죄 없는 아이만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어떤 원혼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막상 당하는 당사자는 잘못도 없는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원혼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산자 입장에서 이걸 거부하거나 이게 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원혼이 제 마음대로 남의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할 일이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귀신이 사람 몸으로 들어올 때 허락을 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막아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귀신은 절대로 아무나 건드리지 않거든요. 유리창에 금이 가야 찬바람이 들어오듯이 사람의 기운에 틈이 생길 때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원혼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주변과 마음의 기운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 혹은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안 네. 되는데 이런 게 참 그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건 너무 진짜 싫어요. 귀신들. 진짜 너무 그러지 마요. 너무 잔인한 거죠.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아이 말고 그냥 차라리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좀 해요. 제일 약한 부분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애기한테 간 거지. 네. 그러니까 좀 짓이겨지는 거지 아이 뭐 영혼은. 아유. 근데 이렇게 가족 영가가 복수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스스로 멈춘 거잖아요. 아이를 해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무속에서는 이를 천륜의 벽이라고 부르죠. 천륜. 네, 천륜이니까 그 벽을 깨부신 거고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악기가 되었어도 생전에 깊은 사랑을 나눴던 그 삼촌이잖아. 그쵸. 네, 족하고. 그러니까 족하고 이러니까 혈육의 전까지 완전히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규 씨가 칼을 멈춘 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조카 지민이와 공유했던 사랑의 파장이 복수의 파장보다 순간적으로 더 강했겠죠. 남이 아닌 내 조카인데. 네.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기적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원한이 이성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구나. 이번 사례는 조카의 순수한 영혼이 삼촌의 마지막 인간성을 붙잡아준 아주 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사실은 아무리 못된 악기라도 가족에 대한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좀 남아 있으리라 좀 기대를 했는데. 그쵸. 그 영화에서도 악기가 사랑하는 사람 해치려다가도 마지막 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에 딱 멈추고 맞아요.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쵸? 네. 드물다는. 네. 네. 그건 택도 없는 얘기라는 맞습니다. 우리 부연사 선생님의 아주 가차 없는 충고의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부연사 선생님의 잔혹한 괴담 노트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이야기는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신혼부부의 잠들 수 없는 잔혹한 밤.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잠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잠은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상이 무너져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6년의 장기 연애 끝에 결혼한 한진경 씨와 현수 씨 부부. 자기야, 이번 주 식사 준비는 내가 하고 빨래랑 청소는 자기가 하는 거지? 응, 다음 주는 바꾸고. 아, 근데 우리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아서 식비 좀 줄여야겠다. 야, 이렇게 가계부를 서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알뜰한데요. 알뜰살뜰하니. 그렇게 두 사람은 둘만의 규칙을 정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경 씨는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커다란 나무 앞에 서 있는 꿈이었죠. 다음 날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진경 씨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자기야, 나 아무래도 태몽 꾼 것 같아. 아, 진짜? 아, 무슨 꿈인데? 나 진짜 아빠 되는 거야, 이제? 마침 이세 계획이 있던 터라 조심스레 기대를 품게 됐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날 이후 두 사람에겐 잠 못 드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뒤척여? 또 잠이 안 와? 눈만 감으면 자꾸 뭐가 지나다녀. 무서워서 못 자겠어. 자려고 눈만 감으면 이상한 기척이 느껴진다는 진경 씨. 진경 씨는 불안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유 데워왔어. 이거 마시고 조금이라도 자봐. 고마워. 나 때문에 자기까지 고생이네. 부부 금슬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네, 아주 사이 좋은데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남편의 걱정에 진경 씨는 잠들기 위해 애써 보는데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하지만 가진 노력에도 잠은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된 진경 씨. 아, 어떡해. 저 엄청 스트레스야. 맞아요. 이런 날이 계속되자 진경 씨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걱정된 현수 씨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나랑 운동 한번 해볼래? 혹시 모르잖아. 피곤해서 잠이 잘 올지. 좋은 방법이네요. 야, 남편이 굉장히 또 나 오늘은 진짜 기절한 사람처럼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저녁 운동 후 함께 침대에 누운 두 사람. 제발 그만. 자기야, 왜 그래? 귀가 아파? 제발. 방울 소리 좀 어떻게 해줘. 누우면 귓가에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진경 씨. 진경 씨가 잠을 못 자서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죠. 자기야, 안 되겠다. 수면제라도 먹고 자보자. 다행히 진경 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기에 뭐가 있어. 겁에 질린 아내 모습에 현수 씨는 옷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현수 씨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자기야 간지러워. 아이. 그 손길은 눈을 뜨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부부가 참 네, 동반으로 지금.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게 되자 저를 찾아오게 된 건데요. 알아보니 두 사람의 잠을 방해하는 원인은 집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점집 정리하려고요. 집 좀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점집이 잘 안 되자 서둘러 집을 팔고 나간 무당.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당의 자신의 몸만 떠나고 잡신 귀신들은 다 남겨두고 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집주인은 리모델링까지 하며 점집의 흔적을 지웠는데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진경 씨 부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 그곳의 주인을 잃고 남은 혼들이 두 사람의 잠을 방해하게 된 것이었죠. 이사를 잘못. 어우. 나에게 좋지 않았던 곳일지라도 떠날 때는 제대로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그곳에서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잘못 남긴 흔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 집 보러 다닐 때, 그 뭐 체크하던 항목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압 확인한다고 그렇죠, 전기물 내려보고 수돗물 틀어놓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연 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었나? 요것도 가능하다면 체크해봐야 될 그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무당에 살았던 집에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보통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면 귀신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네. 절대 아니에요. 뭔가 씌일 것 같다 이런 편견은 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꺼림직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고 무속인들한테 집을 잘 안 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치면 며칠 안 씻는 사람과 매일 씻는 사람 중 누가 더 깨끗하게 더 좋아요? 당연히 매일 씻는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매일 씻는 사람이 좋은 거죠. 네. 무당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예요. 신령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깨끗이 관리해줘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주기적으로 정화시켜주고 기도를 해서 터가 빛나게 닦고 빌어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제대로 정리된 신당 자리는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점집 자리에 일반인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신령님 물건이 있어서 나 이거 안 쓸 건데 하고 그냥 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쓰던 물건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고 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버린다고 그 사람에게 해가 가진 않고요. 대신 신령님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떠난 무속인에게 벌전이 갑니다. 그리고 무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연락이 된다면 놓고 가셨던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가져오시면 처리해드립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일반 집 이사와 달리 무속에서는 신당 이사를 더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문과 신령님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당은 내가 모시는 신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숨같이 중요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사 후에도 기도를 올리면서 신령님과 터의 기운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이 타거나 자리가 어긋나면 무당 본인이 아프거나 영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혹시 이사 간 집에 무속에 쓸 법한 물건들을 발견한 분들은 돌려주거나 반드시 무속인을 찾아가라는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괴담 노트입니다. 대비궁 선생님의 괴담 노트입니다. 대비궁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딸을 불행으로 몰고 간 엄마, 대비궁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자식을 불행으로 몰고 간 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정 씨의 보물은 홀로 키운 딸이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예쁘게 자라준 딸이 기특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취업하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너 때문에 행복한데. 우리 딸이 엄마한테 이미 최고의 선물이야. 맞아. 아유, 두 좋다. 분 다 너무 네, 행복해 보이시네요. 지금까지 딸을 위해 억척스럽게 식당 일을 해온 현정 씨.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딸을 향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키운 것만큼 현정 씨가 마음을 다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당에 기도를 올리는 일이었죠. 우리 나연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과거에 신내림을 받았던 현정 씨. 하지만 제대로 무속인의 길을 걷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방에 작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기도만 드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무속인이 아닌 오직 딸 나연이의 엄마로만 살아온 현정 씨. 얼마 후 대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았던 딸이지만 취업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취업도 힘들죠. 어렵지. 네. 아니 괜찮아. 아니 다음에 또 좋은 거 가면 되지. 이번에 면접 본 것도 나 하향 지원했던 곳이란 말이야. 아니 어떻게 한 것도 합격이 안 되냐고. 취업 준비가 힘들었던 탓일까요? 딸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얘는 전화도 안 받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힘들죠. 맞아. 나연아 너 지금 어디야?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따님이 취해서요. 데리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즐겨하지 않던 술을 찾기 시작하더니 점점 늦은 밤까지 집 밖으로 놔두는 딸. 현정 씨는 매일 밤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켜줄게. 나연아. 아 정신 좀 차려봐. 뭐라고 하는 거야? 헛소리를 중얼거리더니 그런 자신의 행동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딸.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넋을 잃었네. 아이고. 사실 나연 씨에게는 취업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언젠가부터 친구들도 나연 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만나는 걸 피했습니다. 불행의 그림자로 뒤덮인 딸. 그 때문인지 현정 씨도 원인 모를 두통에 계속 시달리는데요. 아니 무슨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현정 씨가 걱정하던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나연 씨. 몇 달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야, 진짜 저 귀신보다 더 와. 결국 현정 씨는 소중한 딸을 위협하는 불행의 원인을 찾고 싶어 제게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아니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엄마가 딸을 놓지 못했어요. 아, 저요? 제가요? 아니, 딸 친모. 사실 나연이는 현정 씨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과거에 둘도 없던 친구가 홀로 아기를 낳아 키운다고 했을 때 현정 씨는 친구 곁에 함께 있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 그렇게 현정 씨는 친구가 남긴 딸 나연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대신 켰구나. 차마 딸을 두고 저승으로 떠날 수 없었던 나연 씨의 친모. 그동안 계속 딸의 곁을 맴돌았죠. 또한 신당의 주인이 되어 딸을 키워준 현정 씨에게 보답하려 했는데요. 내가 도와줄게. 그 마음이 현정 씨와 나연 씨를 오히려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은 죽은 영가인 친모가 산 사람 곁에 계속 머무르는 바람에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겁니다. 끝났으면 가야 되는구나. 아. 친모인 영가는 좋은 마음으로 두 사람 곁에 머물렀겠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 사람과 영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사실은 친모에게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좋은 마음으로 그 딸을 키워줬잖아요. 네. 근데 왜 불행을 몰고 오는 건지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영상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네. 원래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 아빠는 조폭이었고요. 아이 엄마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네. 그러다 칼에 맞아 사망합니다. 아이 아빠가. 네. 그런데 키워준 저 엄마가 신내림을 받자마자 신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네. 안 좋네요 상황들이 다. 사망을 한 이유는 신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노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 받았고 그러니까 무속인이지만 무속인이 아닌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이를 키웠던 거죠. 예. 그래서 법당을 어찌하지 못해 평생을 기도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기도가 될 리가 없었겠죠. 영가는 이승의 이치와 다릅니다. 본인이 신당의 신이 되어 딸을 돕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체가 질서를 어지럽혀 자손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크디큰 불행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무속인이 아닌 자가 신당을 갖고 있어도 괜찮나요? 개인적인 믿음이나 호기심으로 신당을 모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가 신을 모시고 있거나 법당을 모시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 신당에는 정식적으로 신내림을 받은 옳은 신령님이 계셔야 맞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신령님이 계시지 않고 이런 무속인을 자칭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하기에 잡기들의 놀이터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한 신당을 차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지요. 네. 근데 또 이제 영상에서 본 내용 외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이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네. 내 팔자려니 하고 키웠지만 아이가 밤만 되면 나가서 술을 마시면 그 술집에 있는 술을 다 먹고 들어오거나 사거리에서 흉측한 일을 당하고 오거나 몰매를 맞고 오거나 아니면 맨발로 나가서 밤새 떠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한다거나 아빠와 엄마의 영혼이 실려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나연 씨는 3-7일도 안 됐을 때 친모가 죽으면서 피부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신부정이라고 합니다. 피부정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더욱더 큰 악영향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네. 피부정에 관한 대비궁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등골 오싹한 괴담노트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에 몰입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목에 막 힘을 줘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어깨 한번 쫙 풀어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더욱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괴담노트 봉인 완료!